오늘 어쩌다 오마카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강남에 오마카세를 그냥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집의 디너 가격이 28만 원이더라고요. 저녁 오마카세가 28만 원? 고시원 월세가 28만 원인데 솔직히 28만 원 뭐 쓸 수도 있죠. 한 번쯤은 그래, 오늘은 제대로 놀아보자, 즐겨보자 하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걸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고시원에 살면서까지 지출을 이렇게까지 줄이는 이유가 사실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돈은 쓰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선택권도 같이 앗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소비를 줄이려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고시원에 오래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단기간 머무르려고 하고 있고 일종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얻고 싶은 건 절약, 즉 돈만은 아닙니다. 저는 소비를 줄이면서 제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거든요.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풀어지고 지출이 늘어나면 마음도 같이 느슨해집니다. 저는 지금 일부러 제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서 멘탈을 잡는 방법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워런 버핏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 뭐였든 요지는 이거였거든요. 돈을 쓸 때는 꼭 미래를 같이 생각해라. 저는 이 말을 악기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돈은 물건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도구다. 그래서 어떤 지출을 할 때마다 저는 요즘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로 필요해서 지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려고 지출을 하는 건지, 또다시 말해서 이 소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지 혹은 이 돈을 씀으로써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자, 다시 오마카세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오마카세 디너에 28만 원. 식사에 28만 원을 쓴다는 것,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28만 원이 사실 28만 원으로 딱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해 볼게요. 만약 그 28만 원을 10년 전에 애플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10년 뒤 2026년에 그 돈이 10배가 됐다면 28만 원은 280만 원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건 비약 아니냐. 맞아요. 비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확하게 10배가 된다, 20배가 된다, 이런 수치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빵 하나만 주세요. 뭘로 드려요? 붕어빵 하나도 되나요? 하나 1,000원이에요. 네. 뭘로 드려요? 팥을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돈을 쓰는 순간 우리는 미래 가능성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길게 보면 그 28만 원을 또 오래 들고 간다면 혹은 그 이후에도 복리로 계속 굴러간다면 그 280만 원은 또 언젠가는 2,8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하지만 방향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소비는 오늘의 만족을 사고 투자는 미래의 자유를 산다. 그리고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오늘의 만족보다 미래의 자유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빠르게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불안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마카세 한 끼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오늘만 살자, 오늘만 즐기자, 욜로 모드로 써버릴 때예요. 저는 이제 돈을 이렇게 자문합니다. 지금 지출하는 이 돈이 미래에 어떤 잠재적 가치를 갖게 될까?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지출일까? 혹은 이 지출이 미래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가? 혹은 이 지출이 다른 사람만 배부르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제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이 지출이 없으면 내 삶이 망가지는가? 망가지는 거면 씁니다. 건강, 기본 생활, 최소한의 유지비 써도 됩니다. 둘째, 이 지출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한 번 그냥 딱 한 번 오마카세를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이 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오마카세를 가는 순간 내 돈은 미래가 아니라 기분에 묶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지출은 막아야 합니다. 셋째, 이 돈이 미래에 내 편이 될 수가 있는가? 저는 이 마지막 질문에서 거의 모든 지출이 걸러지더라고요. 그러면 지출을 최소화해서 그 돈,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길게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고민을 최소화하고요.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즉 적립식 투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저는 절약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절약한 돈을 모으고 모아서 빠르게 부를 증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 말이죠. 제가 줄인 지출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미국 ETF로 갑니다. 저는 말씀드렸듯 개별주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 ETF예요. S&P 500, 나스닥 100, 나스닥 100 추종 레버리지 ETF.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맞추는 게임보다 버티는 게임을 하고 싶거든요. 중심은 나스닥 100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QLD,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 ETF를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S&P 500, 나머지 20%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을 크게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투자 철학, 제 투자 철칙을요,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저는 소비를 줄여서 미래로 보내는 돈의 양을 늘리고 동시에 내가 버틸 수 있는 멘탈을 같이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쓸 때 오늘만 살자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배달 한 번, 택시 한 번도 결국 내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아끼자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쓰자. 지출을 할 때도 투자하듯 지출하자입니다. 오마카세 28만 원이든 어떤 지출이든 그 돈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하듯 지출하기,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쓰려고 했던 돈이 28만 원이었다면 그의 절반 14만 원만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마카세 말고 커피 몇 잔이나 배달 한 번만 더 참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14만 원을 소비 대신 미래로 보내보세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에만 투자했다면 지금 당장 오르든 내리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기분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고 미래를 투자했다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돈을 쓰는 감각이 바뀔 겁니다. 이번 주, 오늘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 14만 원으로 오늘의 감정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풍족한 미래를 한번 사보는 겁니다.